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새해 첫 거래부터 엄청나게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마도 기름들이 전부 다 소식을 접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오스템 임플란트 안에서 1,800억 횡령이 나왔는데 진짜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는 언제 풀리는지,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례의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상에 조금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혹시나 저 기릿이 오류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꼭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자, 일단 금액을 봤더니 사이즈 자체가 남다릅니다. 어떻게 18억도 아니고 180억도 아니고 1,800억을 횡령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횡령 규모는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최악의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안에서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가 있었는데 회사 자금 1,880억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사건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모 씨를 잡았나 그걸 봤더니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잠적한 상태로 회사 측은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다시피 횡령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횡령은 당연히 잘못된 범죄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횡령 금액이 너무나 크다는 건데요. 자, 횡령 금액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 1,880억 원이고, 그리고 이내 회사의 자기 자본의 91.81%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 금액이 큰 건 알겠어. 근데 자기 자본이랑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그 이유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 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의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 기사를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 발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했으며,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 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 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보니까 횡령이나 배임이 일어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횡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래 중지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딱 만들어놨는데, 횡령 배임 규모가 자기 자본의 5%,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2.5%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횡령 규모가 말도 안 되죠. 자기 자본의 무려 92%를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정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투자자분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이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 동진 세미캠 엄청나게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 크게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한이길이 동진 세미캠이랑 오스템 임플란트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봤더니, 자, 10월 1일날 이러한 공시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 슈퍼개미가 동진 세미캠 주식을 한 큐에 7%나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1,400억을 한 번에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슈퍼개미가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냐, 이러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이 동진 세미캠을 한 번에 1,400억을 산 사람과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00억을 횡령한 사람이 똑같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횡령한 1,800억으로 동진 세미캠을 바로 전부 다 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기사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억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동진 세미캠 슈퍼개미 동일 인물. 그래서 방금 말한 그러한 추측이 현재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조금 안타까운 거는 결국이 슈퍼개미 아니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슈퍼 횡령개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한 동진 세미캠 여기서 성공을 했는가 봤더니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4,000원으로 취득 단가보다 7%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손절한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동진 세미캠 1%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오픈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동진 세미캠 슈퍼김이라고 불리는 이 이씨가 시간이 지나고 동진 세미캠 주가가 오르지 않자 바로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그때 하루만 18%가 오른 등 랠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도 14.4%나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
현재 51,0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000원에 팔았는데 한 달 정도만 더 있었으면 51,000원에 팔 수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슈퍼김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아마도 기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부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황은 자금관리 담당 직원 1인의 개인 일탈로 인한 단독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1,800억을 해먹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는 자기 자본 대비 92%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기간 상정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조치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21년 당기 순이익의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21년 영업이익은 1,300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1,000억 원인데 1,800억이 만약에 다 빠져나간다면은 2년 동안 번 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 대응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년 말 12월 31일에 자금 수지 문제 발생 확인 후 횡령 사건을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고소장을 제출했고 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 및 모든 계좌를 동결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한 회사 피해를 줄이고자 가능한 모든 자금 회수 및 법적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갔어. 그런데 지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가 언제까지 거래 정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상장 폐지가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 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그러니까 3주겠죠. 3주 이내에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최대 3주 안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네요, 이렇게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되고요. 그러나 그러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심위는 이후 42에서 57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2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겠죠. 이 기간 동안 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기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게 결론이 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규정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비슷한 회사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17년 8월 16일 그때부터 갑자기 거래가 중지가 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동아소시오 홀딩스. 자, 이 회사는 거의 2주가 넘게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이러한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자, 혐의 발생 금액은 550억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6%, 그러니까 5%가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중지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한 2주 정도 뒤에 이러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는 동아소시오 홀딩스의 횡령 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16일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이죠. 여기에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 9월 4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방금 봤다시피 5%가 넘긴 했지만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그냥 거래 정지를 풀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심위까지 넘어가지 않은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오래됐습니다. 아마도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거래정지라고 적혀있는 건 딱히 없죠. 그래서 저기는 그때는 뭐 거래정지 규정이 없었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원인인데 이때 갑자기 갭하락으로 시작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폭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날에 어떠한 공시가 나왔나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횡령 그리고 배임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혐의 발생 금액은 무려 890억, 그러니까 900억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3.8%라서 한이길이 5%가 안 넘은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보다시피 대기업은 2.5%가 넘으면 당연히 거래정지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2월 6일부터 매매 거래정지가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바로바로 이러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제외 결정 안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거래정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하락 출발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자면은 잘 해결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됐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사이즈가 조금은 다릅니다. 위에 두 개는 5%, 그 다음에 3%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되게 크지만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무려 자기 자본 대비 92%나 되는 엄청난 돈이
2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한 번에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급인 사태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곧 다 풀리고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성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2주에서 3주 이 사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발표를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동아소시홀딩스 그 다음에 한화 이 두 개는 어쨌든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라젠 한때 15만 2천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어느덧 12,0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현재 거래 중지 중인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렇게 거래 중지 중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무려 1947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자본 대비 344%. 자, 사이즈가 다르네요. 이 정도가 터지니까 기시미가 안 열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아까 봤던 그러한 공시가 아닌 다른 공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자,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서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기분들이 딱 보다시피 지금까지도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봤다시피 실질심사 여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이다로 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기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한 가지 생각을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인가?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실적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였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그리고 저 길이 또 임플란트 기업들은 올해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가 터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는 이걸 보고 야, 역시 이거는 분할 매수는 당연하다. 주식 투자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분할 매수랑 반반 치킨 전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한 가지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나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식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을 새기는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스템 임플란트 1800억 횡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세계 회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주식시장 무섭네요. 저녁에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